CSS 그레디언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그레디언트는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연결되는 중간 단계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되죠. 먼저 리니어 그레디언트부터 시작을 해서 레디얼 그레디언트, 즉 선형에서 원형 그레디언트 순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봤던 사운드 클라우드의 앨범 부분에서 커버만 있습니다. 이 커버에다가 꾸미는 시각적인 부분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에 대한 헥스 코드 값들을 담아놨고요. 백그라운드에다가 해당 색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레드 값을 바꿔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변화가 되겠죠. 선형 그레디언트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요소에다가 백그라운드로 단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디언트 이미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즉 배경 이미지로 그라데이션을 추가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리니어, 그레디언트라고 쓰면 되고요. 앞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앵글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각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 컬러, 엔드 컬러 이와 같은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앵글 값의 경우는 90°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90도가 되겠죠? 레드 색상을 집어넣고요. 종료되는 색은 옐로우 색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오렌지 레드에서 옐로우로 색이 이동되는 게 보이죠. 90°를 집어넣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180°를 입력을 하게 되면 먼저 입력한 스타트 컬러 값이 상단에 배치가 되고 나중에 입력한 엔드 값이 하단에 배치가 되게끔 그라데이션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0도가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겠지만 0도의 경우는요 반대가 됩니다. 엔드색이 먼저 나오게 돼요. 위쪽이 노란색, 끝나는 쪽이 주황색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앵글 값 대신에 to bottom이라고 하게 되면은 키워드를 입력했죠. to bottom이라고 bottom 방향으로 위의 색에서 아래 색으로 그레디언트를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bottom이 목적지가 되겠죠. 주황색에서 시작해서 노란색으로 가게 되고요. to top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to top right라고 쓰게 되면요. 오른쪽 상단 방향이 목적지가 되겠죠. 그러면 주황색이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레디언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미세한 값을 조정하시려면 각도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45°로 설정하게 되면 위쪽 방향이 엔드점이 되고요. 이쪽 방향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45°를 설정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각도를 잘 생각해서 그레디언트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레디언트는 시작과 끝나는 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단계의 색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옐로우하고 오렌지 레드를 추가했는데요. 이 사이에 청록색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러 스타 값으로 중간색을 집어넣게 되면 주황색에서 청록색으로, 청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레디언트가 그려지게 되겠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주황색에서 청록색으로, 청록색에서 노란색 쪽으로 색이 혼합되면서 연두색 계열이 나오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탁한 기운의 붉은색과 녹색 기운이 합쳐진 색이 나오게 되겠죠. 그레디언트를 그려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값의 경우를 개행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 뒤에는 포인트의 위치 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30%를 입력을 해주고 60%를 입력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뒤에 있는 값은 60%부터 100%까지 가게 되고요. 앞에 30%라고 쓴 것은 0%부터 30%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앞서와 다르게 보다 많은 붉은색 영역이 나오죠. 전체 화면에 보여진 영역의 30%, 60% 영역,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딱 끊게끔 표시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30에서 60은 청록색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60%에서 100%까지는 노란색으로 결과를 정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맞닿는 부분이 딱 끊어진 것처럼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30,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50%로 바꿔주고 75%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색은 이 색으로 끝나는 노란색이 되겠고요. 50%에서 75%는 청록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까지는 붉은색이 되겠죠. 이때 블루 바이올렛 색을 사용해 본다고 한다면 25%를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색을 25%로 쓰게 되면 화면을 4등분으로 분할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블루 바이올렛에서 오렌지 레드, 시안, 옐로우 순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웹사이트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폭에 상관없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미지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은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다른 각도를 주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처럼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과물에 잘 응용해 보시면 멋들어진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선형 그레디언트를 주석 처리한 후에요. 이번에는 원형 그레디언트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그레디언트도 기본적인 문법은 동일합니다. 레디얼 그레디언트라 써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바이올렛 색하고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가운데 쪽에 블루 바이올렛 색이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블랙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도 마찬가지로 50%까지 이 색을 주도록 하고 50%부터 검정색으로 컬러 포인트의 위치, 포지션을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이와 같은 형태로 끊어지듯이 나오게 되겠죠. 모양이 높이가 길고 너비가 좁다 보니까 타원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게 엘립스가 아닌 정원 형태로 바꾸고 싶다면 앞에다가 circle이라는 이름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의 기본은 엘립스가 되겠습니다. circle이라고 써주게 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시면 결과가 정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폭의 변경에 따라서 원의 모양새가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전체 화면의 50%가 되는 거니까. 서클 또한 다른 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노란색을 집어넣고 25%, 해당 색이 25%라고 써주게 되면은 25%까지는 노란색이, 25%부터 50%까지는 블루 바이올렛 색이 나오게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딱 끊어진 형태로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의 원형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퍼센트를 제거한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은은한 느낌의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그려진 원형, 방사 형태의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의 시작값에서 끝으로 나갈 때까지 모두 퍼져나오는데요. 정원에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만 그레디언트 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closest side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closest는 가까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역까지, 가까운 사이드까지를 확장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요. 화면에 그려지는 것처럼 정원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를 그레디언트 색으로 그리게 되고 나머지는 보여지는 결과처럼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은 기본값이 아니고요. 기본값은 farthest corner라고 해서 가장 멀리까지 있는 코너까지 확장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farthest corner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결과는 동일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게 되면 closest side와 farthest corner 이 두 가지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farthest corner가 기본값이고 closest side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radial gradient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배경 패턴을 한번 입력을 해본 후 overlay gradient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패턴은 백그라운드 값을 사용해서 URL 값으로 배경 패턴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값이 repeat니까 별다른 설정은 필요가 없겠죠. 화면에 그려진 패턴의 크기가 크죠. 백그라운드 사이즈 값을 사용해서 90 픽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에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앞에 값을 그대로 상속받아 사용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가로 세로 90의 패턴 이미지로 화면에 그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사이즈를 변경해 주게 되면 그 크기에 맞는 형태로 패턴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패턴을 그려봤는데요. 이것은 그레디언트 기술은 아니지만 이 배경 패턴 위에 그레디언트를 올려서 오버레이를 시켜보는 부분을 학습해 볼 겁니다. 배경 패턴을 복사를 하고요.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아래쪽에 오버레이 그레디언트를 그릴 건데요. 백그라운드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뒤에 나온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두 장의 이미지를 배치를 시켜볼 건데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그레디언트에다가 45° 값을 주도록 하고요. 색상 값으로 오렌지 레드 값에서 옐로우 값으로 색상을 그레디언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120, 120짜리의 그레디언트가 쭉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백그라운드 사이즈 값도 콤마로 구분하셔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인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죠. 그레디언트가 모두 포함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지금 뒤에 있는 패턴 문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알파 값을 가진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헥스코드로 바꿔놓은 값이고요. 알파 값을 0.2에서 0.2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오버레이 위에 덮어 써진 형태의 그레디언트로 만들어지게 되죠. 붉은 색감이 도는 패턴과
노란 색감이 드는 패턴으로 여러분이 오버레이된 패턴을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이 0.2라고 되어 있는 알파 값이 커질수록 보다 색상이 스며든 패턴 문양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겠죠. 여러분이 패턴과 오버레이 그레디언트를 사용한 형태로 그래픽을 만들고 싶다면 이와 같이 알파 값이 적용되어 있는 색상을 사용해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그린 후에 아래쪽에다가 패턴 같은 배경 이미지를 깔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은 원하는 형태로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멀티 배경 테크닉도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멀티 그레디언트를 볼 건데 이 멀티 그레디언트는 위에서 말한 멀티 배경 테크닉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배경에다가 여러 개의 그레디언트를 겹쳐서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때 불투명도가 100%가 아니면 두 개의 색이 섞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장의 그레디언트를 겹쳐 놓은 것처럼 화면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다른 색상으로 그레디언트가 중앙을 향해 합쳐지는 느낌처럼 쌓여진 멀티 그레디언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게 되겠죠.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0.45 정도로 배치한 후 런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되어 있는 패턴을 그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그릴 수가 있는데 가까이 것들은 100%로 설정해 주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만 140 픽셀을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을 시켜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결과를 보게 되면 140 픽셀짜리의 패턴 이미지를 밑에 깔아놓고 사방에서 다채로운 색깔의 그레디언트가 그려진 형태로 오버레이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리니어 그레디언트와 마찬가지로 레디얼 그레디언트도 사인 형태로 그레디언트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때 정원으로 표시가 되면 모두 중심점에서 원이 그려져 나가겠죠. 방사 형태의 그리드니까 이 시작점을 a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원이 뿌려져 나가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x축으로 50%, y가 0이니까 위에서 뻗어나오는 붉은 색상의 원을 볼 수가 있겠고요. x축으로 6.7%, 그리고 y축으로 75%인 이 지점에서 출력이 되는 녹색, 그리고 93.3% X축에서 Y축은 동일한 75 지점인 이 점에서 뿌려져 나가는 원, 이 세 개의 원이 합쳐진 형태의 원형 그레디언트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반복 그레디언트, 리핏 시키는 그레디언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repeating linear gradient 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계행을 한 후에 -45 디그리 값으로 red 10 픽셀, yellow 10 픽셀, yellow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레드 0에서 레드 10픽셀까지 붉은색, 옐로우 10픽셀에서 옐로우 20픽셀까지 노란색.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패턴을 넣어주는 형태의 그래디언트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죠. 해당 값으로 변경해보고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 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디언트가 화면에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각도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반대 형태로 각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도 중간 화면에서도 넓은 화면에서도 그레디언트가 멋지게 그려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반복시키는 그레디언트가 선형 그레디언트도 있으니까 원형 그레디언트도 있겠죠. 원형 그레디언트는 repeating radial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각도가 없고 서클이라 써주면 되겠죠. at 위치에서 기본값은 50%에 50%가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박스의 정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 형태로 그레디언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위치 값을 바꾸고 싶다면 X축은 50%고 Y축을 임의로 조정을 해보시게 되면 사용법에 대해서 금세 익숙하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는 다음과 같아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다룬 그레디언트 기술을 잘 사용하시게 되면은 배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채로운 효과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레디언트를 모두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배경색을 돌린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아닌 박스 섀도우, 박스 그림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그림자는 말 그대로 박스의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헤더 영역이라고 한다면 윗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박스 섀도우 값으로 X축, Y축, 블러, 스프레드 값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 값이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X축 0, Y축 6픽셀 반투명한 검정색 쌍을 결과가 밑에 쪽에 그림자가 헤더 박스의 바깥쪽에 그림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나겠죠.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다음같이 박스 섀도우를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 헤더의 안쪽에도 서서히 말려들어간 느낌의 그레디언트를 넣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제가 지금 만든 그래픽에서는 가상 요소를 사용했죠. 부모 요소에서 감춰놓은 상태로 밖으로 삐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박스의 안쪽 그림자를 줄 수가 있는데요. 안쪽 그림자는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픽셀을 사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올라간 느낌이 날 거예요. 블럭 값을 줬고요. 스프레드 값을 4픽셀 정도 줬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결과는 안으로 말려 들어간 느낌의 안쪽 그림자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느낌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림자 또는 바깥쪽에서 그려지는 그림자. 여기서 기억하실 포인트는 애프터 가상 컨텐츠에다가 그래디언트를 그려서 위에 배치시킨 후 삐져나가지 않도록 오버플로 히든을 부모 요소에 주거나 또는 부모 요소 자체에게 박스 섀도우를 줘서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앨범 카드, 이것이 앨범 카드죠. 앨범 카드에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박스 섀도우를 주고요. 자, 라인이 그려진 게 보이죠? 이 라인 테두리를 박스 섀도우로 그렸습니다. 테두리를 꼭 보도로 그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넣어두시고요. 박스 섀도우로도 이와 같은 형태의 테두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때 블럭 값을 주지 않은 상태로 스프레드 값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 보도와 또 다른 형태의 테두리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테두리를 그리도록 하고요. 둥근 테두리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더 레디어스라고 많이 사용됩니다. 보더에 레디어스, 각진 형태의 R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테두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더 레디어스 값은 위드 값의 절반 값으로 사용이 됐어요. 마치 50% 같죠? run, 실행을 시키게 되면 정사각형이 아닌 원형 형태로 앨범 자켓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리실 때 보더 레디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더 레디어스 값은 4개의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순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170의 0이라고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그래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앨범 자켓 느낌을 화면에 그려질 수도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둥근 테두리를 설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둥근 테두리 설정을 주석 처리한 후에 이번에는 멀티박스 그림자를 그려볼 건데요. 마우스가 앨범 카드에 올라오게 되면 아래쪽에 그림자를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멀티 백그라운드를 사용한 것처럼 박스 섀도우도 멀티 백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개의 그림자를 콤마로 묶어서 그려주는 것이죠.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마우스를 커버에 올렸을 때 다음과 같이 커버가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죠. 섀도우가 하나의 섀도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멀티 섀도우가 들어가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섀도우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멀티박스 그림자를 그렸던 것처럼 광택 효과를 백그라운드와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해 그릴 수도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 온 클래스 헤즈 글로시라는 것을 HTML 요소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앨범 카드에 헤즈 글로시 광택 느낌을 내보도록 하죠. 그럼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가 적용이 돼서 평범한 형태의 앨범 자켓 사진이 아니고 마치 글로시한 느낌의 앨범 자켓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으로 헤즈 글로시라는 클래스를 부여하고 런을 실행시켜보게 되면은 광택 느낌의 앨범 자켓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관점에서 사진만 배치를 하시면 광택 느낌으로 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들은 그레디언트 기술을 공부를 했는데요. 선형 그레디언트와 원형 그레디언트, 그리고 패턴과 함께 사용되는 오버레이 그레디언트, 여러 개의 그레디언트를 쌓는 멀티 그레디언트, 그리고 다중 방향에서 겹치듯이 쌓이는 그레디언트 기술을 사용해봤습니다. 반복 그레디언트를 사용해보기도 했죠. 그리고 박스 그림자, 박스 섀도우, 과거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섀도우를 사용해봤었죠. 비슷하고요. 그리고 둥근 테두리 설정, 보더 레디어스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더 레디어스 값을 하나의 값을 설정하게 되면 굴린 형태로 깎인 그런 형태의 그래픽을 그릴 수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진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서도 박스 섀도우나 그레디언트나 보더 레디어스와 백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해서 다채로운 효과를 CSS3로 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